오늘 뉴스 속에 숨겨진 재테크, 건강, 생활 지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뉴스 속 숨겨진 꿀팁 챙겨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테크 편입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은경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 증시 투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우리 시니어분들 노후자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젊었을 때 매달 열심히 낸 돈을 모아서 나중에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금고에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불려주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자산은 1천조 원이 넘는데 이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약 15% 정도입니다. 우리 때는 은행 예금만 해도 이자가 연 10% 넘게 나왔지만 지금은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공단도 주식 투자를 늘려서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2023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7.3%였는데 이 중에서 주식 투자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65세까지 늦추면 연금액이 매년 7.2%씩 증가합니다. 5년을 늦춰 67세에 받으면 36%나 더 받는 겁니다. 건강하시고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늦게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배분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60대라면 보통 안전자산 60%, 주식 같은 위험자산 40% 비율이 적당합니다. 70대가 되면 안전자산을 70% 이상으로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 예금, 국채, 안전한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시고 나머지만 배당주나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 뉴스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물인데 중국이 90% 이상 생산합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우리나라 기술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히토류 공급망 대책반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국제 정세 변화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시니어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술주에 단기 투자하기보다는 전력, 통신, 생활필수품 같은 안정적인 배당주를 장기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전력이나 KT 같은 기업은 망하지 않고 매년 꾸준히 배당을 주거든요. 5월 100만원씩 연금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중 20만원 정도를 배당주에 재투자하시면 5년 후에는 배당금만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네 번째, 은행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세제 혜택 상품도 활용하십시오. 연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넣으면 약 115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자녀분들 명의로 증여하셔서 자녀분들이 연금저축을 들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접근하는 사모펀드, 해외 투자, 가상화폐는 위험합니다. 5월 20% 수익을 준다. 원금 보장한다. 이런 말은 99% 사기입니다. 국민연금도 1년에 7% 수익 내려고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연구하는데 개인이 월 20%를 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 안전자산 60% 이상 유지하기, 배당주 장기 보유하기, 세제 혜택 상품 활용하기, 고수익 사기 조심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건강편입니다. 호서대학교가 치매 극복 선도대학으로 지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치매 어르신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건 치매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전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고 80세가 넘으면 3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립니다. 치매에 걸리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겪게 됩니다. 연간 치료비만 평균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치매의 40%는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60대부터 70대 초반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걸으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이면 치매 위험이 30%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어디든 좋습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면 뇌 활동이 줄어들어 치매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세 번째는 손을 많이 쓰는 활동입니다. 글씨 쓰기, 십자수, 종이 접기, 악기 연주, 심지어 요리도 좋습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부를 만큼 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손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쓰는 활동을 하시면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만 보시지 말고 종이에 일기를 쓰시거나 손자 손녀에게 손편지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검진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뉴스에 마포구에서 배달 노동자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국가건강검진을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받으세요.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치매 조기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간단한 문답 검사고 의심되면 2단계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치매로 진단받으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약값 지원, 요양보호사 파견,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채소와 과일을 매일 5가지 이상 드시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짜고 단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국이나 찌개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도 덜 짜게 담그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청력관리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대화가 어려워지고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보청기를 쓰면 귀가 더 나빠진다는 속설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청기를 쓰면 뇌가 소리 자극을 계속 받아서 오히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보청기 구입비도 지원해줍니다. 일곱 번째는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고 밤에는 9시나 10시에 주무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십시오. 정리하면 매일 30분 걷기, 사람들과 자주 만나기, 손 쓰는 활동하기, 건강검진 받기, 생선과 채소 많이 먹기, 보청기 착용하기, 규칙적으로 자기, 이 7가지가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중 3가지만 실천하셔도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지혜 편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서울성 모병원이 진료 정보를 전산으로 바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할 때 병원에서 서류를 직접 떼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때는 병원 가서 진단서 하나 떼려면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걸 들고 또 관공서 가서 줄 서고 그랬는데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됩니다. 문제는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게 정부24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정부24라고 치시거나 거부, KR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같은 서류를 집에서 바로 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처음 한 번만 본인 인증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간단하게 로그인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공동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정부24 앱을 여시고 로그인합니다. 2단계,
하단 메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누릅니다. 3단계 민원 서류 발급 항목을 찾아서 누릅니다. 4단계 필요한 서류 종류를 선택합니다. 5단계 발급받기를 누르면 PDF 파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PDF를 카톡으로 자녀분들에게 보내시거나 편의점 가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출력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어디든 됩니다. 편의점 가시면 복합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서 출력을 선택하시고 네트워크 프린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문서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 번호는 정부24에서 서류 발급받을 때 함께 나옵니다. 번호 입력하시고 출력 누르시면 장당 200원에 출력됩니다. 관공서 가는 교통비 생각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게 전화 금융 사기입니다. 오늘 뉴스에 캄보디아 취업 사기가 많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시니어분들은 전화 금융 사기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4년 전화 금융 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이 넘었고 피해자 중 60%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대표적인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전화합니다. 당신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으니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진짜 검찰이나 경찰은 전화로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를 사칭하는 수법입니다. 엄마 나야 핸드폰 잃어버려서 친구 폰으로 연락했어. 급하게 돈 좀 보내줘. 카톡이나 문자로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이럴 때는 절대 바로 송금하지 마시고 자녀분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번호가 바뀌었다 해도 원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셋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합니다. 진짜 금융회사는 대출해주기 전에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은 간단합니다. 1단계,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습니다. 2단계,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검찰청은 국번 없이 1301, 경찰청은 182입니다. 3단계, 절대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4단계, 의심되면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먼저 상담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파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이라고 검색하시거나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몇 개인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계좌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활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정부24 친구 추가를 하시면 챗봇 시 민원 서류 발급을 도와줍니다. 카톡 켜시고 검색창에 정부24를 치시면 노란색 배경에 정부24 계정이 나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채팅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라고 치시면 바로 발급해줍니다. 사람과 대화하듯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어플도 설치하십시오. 우리 동네 보건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독감 예방접종 시기, 무료 건강검진 일정, 치매검사 예약 등을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독감 시즌에는 예방접종 예약이 금방 차니까 미리 앱으로 확인하고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정부24로 집에서 서류 발급받기, 전화 금융사기 의심하고 끊기, 카톡 정부24 챗봇 활용하기, 보건소 앱 설치하기, 2인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도움 요청하셔서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꿀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하시면 내일도 뉴스 속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 에이스2025였습니다.